자, 안녕하세요. 망치자부사입니다. 자, 여기 제가 울산 현장에 저희가 도착해서 영상을 찍을 건데 보시다시피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현관문도 이렇게 깔끔한 걸로 저희가 이제 교체를 해놨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자꾸 올 수가 없었던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이 좀 바쁘다 보니까 지금 저희 담당자가 여기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목공정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 일정이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손미장으로 해서 작업을 하기로 공정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부 공정도 지금 이제 거진 지금 마무리 지금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파업 일정을 한번 물어보니까 최소 한두 달 더 간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미장을 해서 강도를 최대한 좀 단단하게 해서 저희가 작업할 예정이고요. 조금 정밀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이제 테두리 있는 부분에 목 작업을 해서 꼼꼼하게 수평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감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시면 이렇게 목 작업, 여기는 아이 공간입니다. 아이 공간이라서 조금 이제 문을 열고 여기 중문이 달릴 자리다 보니까 문을 열었을 때 플라이봇이 오픈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막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엄청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리를 둬서 시야를 좀 트이게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아이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치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필름도 조금 색상을 넣어서 조금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필름으로 해서 저희가 마감 처리를 할 예정이에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샤시 공사는 다 끝났고 이렇게 좀 뻐끔뻐끔하게 비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창문 사이즈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하다 보니 이제 모습이 나왔고요. 여기에 저희가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여기다가 이제 또 가비를 걸어서 선 작업을 다 해서 꼼꼼하게 이제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 벽면에는 이제 또 OSB 합판이 또 걸리기 때문에 전혀 구조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그렇게 시공할 예정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아톨 부분, 이쪽 부분이 아톨 공간인데, 이 부분은 왜 합판으로 쳤어요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TV를 벽걸이 TV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합판으로 동일한 일면으로 저희가 잡아두었습니다. 안 그래 버리면은 일반적으로 판넬이나 석고보드로 이렇게 바로 마감을 해버리면은 TV가 무거운 거 같은 경우는 나중 되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합판으로 일부를 쳐주는 거죠. 자, 저쪽에는 이제 터닝도어를 해서 저렇게 베란다 바깥에 발코니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3D에 작업했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도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상부에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안에 사람이 있고 없고 이런 부분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게 다 막혀 있는 것보다는 유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좀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자, 지금 샤시 시공은 모두 이제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외 벽면 쪽으로는 단열 작업하고 다 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건 작업하면서 저희가 영상 한번 찍어 드리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된조가 많이 낮아요. 여기하고 차이가, 여기는 지금 마감이 다 되었을 때 한 2200 정도 될 겁니다. 왜냐면은 저기 기존에 있는 다락 공간, 안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락방에 있는 그 된조가 걸려 있는데 이 남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을 어차피 의미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생긴 대로 갈 필요가 없고 일면으로 저희가 그냥 쳐버렸습니다. 그게 더 넓어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안방 쪽에 들어가 보시면 안방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방에는 이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쪽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자체를 디자인을 해서 여기에 간접등을 넣을 거예요. 분위기가 좀 있게끔. 자, 저쪽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는 말 그대로 공간이 넓어서 그러한 간접등을 놓고 디자인을 잡을 만한 여유가 있고, 아까 전에 저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이 폭 자체가 좁았어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일면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그 발코니로 나가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발코니로 나가면은 세탁 공간 있고 이 개구부는 막을 겁니다. 벽체 처리할 거예요. 기존에 여기는 이제 주방 공간이었죠. 주방 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다 막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디냐면은 그 화장실, 그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는 드레스룸 공간이기도 한데, 드레스 공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쪽 그 우측 벽면에 저희가 화장대를 한 개 저희가 인테리어해서 만들어 둘 거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박스로 짜서 이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안방 화장실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문을 한 개 설치해서 나중에 계단을 만들어서 나중에 혹시나 저쪽으로 다락으로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둘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목 작업으로 봤었을 때, 그 목 작업에 대한 공정으로 봤었을 때는 한 60%, 한 70% 정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하고 월, 화, 수 정도 되면은 목 작업은 거의 끝이 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바닥에 단열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엑셀 난방 작업을 할 거고, 금요일 날 손미장을 해서 마감 처리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양생을 시키고, 그렇게 나머지 공정은 이제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전혀 이제 문제 없이, 공정표에 차질 없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 기존에 있는 발코니 있는 부분이 되게 넓어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공간 자체가 예전에는 다 원래 이렇게 이런 공간이었거든요. 제가 영상, 그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이제 공간이었어요. 이런 공간을 저희가 다 확장을 해서, 이렇게 거실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대로 천장이 밀게 되면은 보기가 싫어서 이쪽에는 커튼 박스를 아예 자체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샤시는 저 위에 있죠. 윗부분이 있죠. 천장에는 이렇게 천장형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목 작업할 때 공정을 맞춰서 미리 배선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 다 해둬야 됩니다. 안 그래 버리면은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애를 먹어요. 파이프도 던져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 이 공간 뒤쪽으로 이래 나가면은 발코니 있는 공간에 나가 보시면은 이런 공간, 여기는 이제 그 맹 발코니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비를 쳐서 최소 가비를 치든지, 잠깐만 이게 잘 떨어질 것 같은데. 사장님 그 망치 한 번만 줘보실래요? 잘 나갈 것 같은데. 오씨, 안 나가네. 야무네. 이렇게 잘 안 나갈 때는 가베를 치는 게 빠릅니다. 가베를 치는 게 빨라. 가베를 치고, 여기는 이제 바닥에는 저희가 타일로 갈 거고요. 벽체 있는 데는 어차피 외 단열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실크 벽지로 가도 되고요. 그리고 뭐 저쪽에 조금 이제 뭐 습하게 좀 사용하신다 하시면은 탄성 코트를 하면 되는데, 사실상 석고보드 위에 탄성 코트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음새 있는 부분이 조금씩 좀 뜨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그냥 실크 벽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물을 쓰고 뭐 이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늘 해왔던 식으로 니브 합판을 치고 여기 석고를 칩니다. 그렇게 되면 조명을 설치하시는 분도 편하고, 천장에 뭔가를 매다는 것도 편하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열을 차단하는 능력도 갖추고, 이렇게 열반사 단열대를 외벽에다가 다 붙여서 작업할 거기 때문에 제일 리모델링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내단열과 외단열입니다. 외단열의 기준이 제일 중요하지만 내단열과 외단열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내구성을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전화 오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외단열을 안 하고 외벽 공사는 안 하고 저렇게 내부에만 리모델 공사를 하면 안 되느냐 해도 상관없지만은 1, 2년 안에 무조건 하자가 100% 일어납니다. 습기, 결로 이런 것 때문에 안에 곰팡이가 쓸고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 차라리 내단열, 외단열, 뭐 외벽 공사, 내벽 공사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차라리 외부 자금이 이제 예를 들어 없다라고 하시면 외부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금이 좀 찼을 때 그때 내부 공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 그래 버리면은 무조건 헛돈이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월요일부터는 외부 작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속도가 진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제가 오늘 울산 현장의 내부 목작업 모습을 제가 찍어 드렸는데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망치 잡은 사나이였고요. 그리고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